겁니다. 그리고 이제 자궁의 위치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옆에서 이렇게 단면인데 옆으로 자른 앞쪽에 방광이 있고 뒤쪽에 직장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방광하고 직장 사이에 있는 거죠.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요도가 있고 뒤에 질이 있고 뒤에 이제 항문이 있고 그런 순서예요. 이 앞에 이제 이 치골이라고 그래갖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궁은 크기가 여기 거의 실물 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쉽게 얘기해서 정상 크기는 그냥 계란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계란 있죠? 그래서 보통 이 길이가 한 7cm 정도 되고요. 요 뭐 폭이나 이 두께가 한 4cm 정도 남짓되니까 계란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정상에서는 이렇게 사람 아래 배 속에 치골 뒤에 있기 때문에 만져지면 안 만져져요. 만져지면 그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. 혹이 생겨서 커졌기 때문에 만져진 거고 정상에서는 절대로 안 만져집니다. 더더욱이나 이 난소 같은 경우는 여기 요만하니까 그냥 엄지손가락 요만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욱이나 특히 만져지면 안 되죠. 그죠?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진찰을 할 때 열심히 만지려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살집이 있는 사람, 아주 마른 분들은, 백가죽이 아주 얇은 분들은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, 진찰해서. 근데 조금만 살집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정상에서는 안 만져져요. 만져지면 그건 커진 거예요. 그러니까 요만하니까요. 그렇죠? 그리고 골반 저 깊숙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난소암 같은 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조금만 돼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깊숙이 있어갖고요. 그 다음에 뭐 기능은 아시겠지만 이 자궁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난자가 쭉 수정란이 이동해서 착상이 돼서 임신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죠. 애를 기르는 기관이에요. 말 그대로 자궁이니까요. 또 난소는 여기서 난자가 이렇게 배란될 때 튀어나와서 그래서 난자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모든 여성 호르몬이 다 여기서 생성이 돼요. 난소에서.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여성이라는 것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난소예요. 자궁은 난소의 어떤 대리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맨스 월경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변화가 오거든요. 그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분비가 돼요. 그래서 그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나오면 요 내막이 그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. 빨간 부분이. 그리고 이게 또 다시 자라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4주쯤 지나서 두꺼워지고 그러면 호르몬이 또 변화하고 그래갖고 또 떨어져 나오고.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자궁이라는 건 난소에 난소가 없어서 호르몬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. 없어져요. 그리고 그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소위 얘기해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. 그 사춘기가 시작이 돼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자궁도 사실은 안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조금씩 커져요. 그러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생식 능력이 있는 그런 기간이 쭉 생리를 하면서 유지되다가 나이 50쯤 넘어서 이제 우리가 소위 폐경이라고 그러잖아요. 되면 난소에서 이제 호르몬이 또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이게 쪼그라들어요. 애기 때처럼.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처럼. 그러니까 그 생리를 하는 한 40년 정도 하는 거죠. 그 기간 동안만 기능을 요건 하다가 기능이 없어지면서 다 쪼그라들어갖고 위축이 돼요. 난소도 이건 젊은 사람들 난소인 거고요. 이제 나이 먹어서 뭐 폐경이 지난 지 한참 되거나 그러면 아주 쪼그라들어서 요만해져요. 자궁도 마찬가지입니다. 쪼그라듭니다. 질도 다 위축이 돼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게 사실은 이 난소예요. 물론 이 난소에서 그런 호르몬 분비되는 거를 또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건 뇌에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런 걸 거쳐서 조절이 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기관은 난소예요. 그러니까 난소가 없게 되면 자궁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. 아시겠죠?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제가 이제 가끔 뭐 수술을 이제 혹이 있어서 근종 때문에 제일 많이 하잖아요. 그럴 때 굉장히들 걱정하는 게 자궁이 없으면 호르몬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아는데
그렇지 않아요. 자궁이 없다 치면 요만큼만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건 똑같아요. 옛날에 생리할 때처럼 주기적으로 왜 유방도 좀 커졌다가 아파졌다가 변화하잖아요, 몸이. 그런 게 똑같이 일어나요, 자궁이 없어도.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단지 이게 없으니까 생리는 안 하는 것 뿐이죠. 요만큼만 없는 거예요. 질은 다 그대로 있고 난소 있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난소라는 걸 잘 여러분 기회에 알아두시고요. 지금 이 그래프에 보시는 거는요. 우리 저기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제 98년서부터 쭉 2004년까지 각 병원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자궁경부암 환자 숫자를 조사한 거예요.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한 3,000명 남짓 1년에 경부암이 걸려요.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숫자고요. 이거는 얼마든지 예방을 해서 줄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외국의 학회 같은 데 갔을 때, 그 5년 전만 해도 그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끼리 이제 당신네 나라에는 무슨 암이 제일 많냐. 그럴 때 뭐 서양은 대부분 유방암이 제일 많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경부암이 많았거든요. 그럼 좀 얘기하기 창피해요.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좀 아직 덜 후진국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아직 그런데 관심들도 없고 우리 여성들이. 또 결국 그 얘기는 이 산부인과 의사는 도대체 뭐 했냐. 열심히 교육하고 계몽하고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런 소위 뭐 임무를 다 못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다른 암들이 증가하고 이거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에요. 그 다음에 주로 많이 생기는 연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0대, 50대에 주로 많아요. 이게 근데 최근에는 뭐 조금씩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점점 좀 젊어져 가는 경향이 있어요. 일찍 그런 성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20대에도 많이 지금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암은 보통 40대 이후나 생긴다 보다 나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. 이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이 첫 성교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일찍 성생활을 시작한 사람일수록 많이 걸리더라 그거예요.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생 연령도 점점 젊어져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게